2026학년도 전주교대 입시 정말 많이 바뀝니다. 오늘 그 핵심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미래의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 시작은 바로 이거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교실이 텅텅 비고 학교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나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기술이 교실로 훅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선생님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있죠. 바로 교권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 온 나라가 이 문제로 들썩이고 있잖아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큰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주교대 같은 대학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또 중요해진 교사라는 직업에 맞는 사람을 대체 어떻게 뽑아야 하지?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숫자 게임부터 한번 풀어보죠. 새로운 허들과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전주교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아주 명확한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숫자를 딱 보면 경쟁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보세요. 79명. 이게 2025년에 비해서 무려 28%나 줄어든 정시 일반 전형 선발 인원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이건 뭐 문이 좁아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늘구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아주 간단해요. 오직 수능 점수 딱 하나만 봅니다. 이걸로 상위 2배수를 쫙 걸러내는 거죠. 일단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2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수능 80%에 면접 20%가 더해져서 최종 합격자가 가려지고요. 그리고 그 수능 점수 안에서도 특히 영어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딱 한 등급 떨어졌을 뿐인데 점수가 무려 20점이나 깎여요. 20점! 이건 다른 과목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춘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거의 치명타라고 봐야죠. 자, 두 번째 파트, 면접. 이게 진짜 시험입니다. 왜 20%라는 숫자가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인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빡빡한 수능 점수 경쟁은요, 진짜 본게임을 위한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그 본게임이 바로 면접이죠. 물론 공식적인 점수 배분은 이렇습니다. 수능 80%, 면접 20%. 이렇게 숫자만 보면 에이, 그럼 당연히 수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 체인저 효과가 나타납니다. 왼쪽을 보세요.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사실 수능 점수 차이가 커봐야 10점 안팎이에요. 다들 촘촘하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면접은 무려 200점 만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면접 한 번으로 그 촘촘한 수능 점수 차이는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용서받지 못할 레드라인들입니다. 전주교대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은 자동 탈락 조건들이죠.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80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학교폭력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게 아무리 가벼운 서면 사과 수준의 1호 조치라고 해도 총점에서 그냥 80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80점이면요. 이건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점수 차이입니다.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래의 교사가 될 사람에게 학교 폭력 이력은 단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바로 이 제로 톨러런스, 즉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레드라인이 바로 면접 페일 제도입니다. 이건 일종의 최후의 안전장치 같은 건데요. 만약에 면접관 3명 전원이 이 지원자는 교사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똑같이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입니다. 수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어요.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미래의 교사가 된다는 것. 이 모든 까다로운 필터를 통과해서 전주교대가 진짜로 면접장에서 찾고 있는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면접에서 다룰 핵심 주제들을 한번 볼까요? 딱 봐도 지금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죠. AI 디지털 교과서 시대의 교사는 뭐를 해야 하는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요즘 아이들 글 잘 못 읽는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늘봄학교 같은 새로운 제도까지. 그냥 아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해 봤는지 자신만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이건 앞서 말한 학교 폭력 제로 톨러런스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보세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도덕적 리더를 찾는다. 그러니까 성적 좋은 학생이 아니라 뚜렷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 지성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마음만 착한 게 아니라 AI나 문해력 저하 같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교실이라는 현장에서 이걸 해결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문제 해결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면접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PREP 방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첫째, 포인트, 결론부터 딱 던지세요. 둘째, reason,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교육적인 근거를 대고요. 셋째, example,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보강하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다시 한번 자신의 핵심 주장과 함께 미래 교사로서의 비전을 딱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아주 깔끔하죠? 결론적으로 전주교대가 설계한 이 모든 복잡한 입시 과정은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미래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사명감 있는 리더를 찾는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여러분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입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내 점수가 몇 점이지가 아니라 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아이들을 이끌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